115년의 역사를 이어온 안산 성광교회가 최근 담임 목사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면서 큰 혼란에 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개신교인의 고민거리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청소년 숲 리더 전국대회가 6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류승동 총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세대 육성 등 임기 내 중점 공약을 밝혔습니다. 고양 시민 600여 명이 이단 신천지의 고양시 침투를 반대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115년의 역사를 이어온 안산 성광교회에서 최근 담임 목사의 설교 표절, 성추행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큰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교회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기독교대 한감리회 경기연회 소속 안산 성광교회에 부임한 현종남 목사. 수년간 타 목회자들의 설교를 표절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 목사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어 과거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현 목사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최근 피해를 증언한 이들은 2011년 당시 현 목사가 담임이었던 경기도 오산 A교회 성도 A씨와 2018년 당시 교회 안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증언한 성광교회 집사 B씨입니다. 현 목사는 설교 표절에 대해선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추행에 관한 모든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더라 저렇더라 카더라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문이야. 그러니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교인들은 현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현 목사 측은 직무를 중단하고 교회를 담임 목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현 목사가 자신을 지지하던 선임 장로를 일방적으로 직무대행에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감리교에선 담임 목사 부재 시 교역자가 아닌 장로가 직무를 대신하는 건 부목사가 없는 작은 교회의 경우를 제외하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교인들은 즉각 반발했고 해당 문제가 교단 내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지만 현 목사 측은 교단 헌법상 담임 목사 직무대행에 장로를 선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 목사는 교인들의 사임 요구에 대해 사택 보장 등 요구 조건을 내걸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사임한다니까요. 그냥 거처할 집이 이사할 집이라도 하나 해주면 그것으로 가는 거죠. 현 목사의 설교 표절과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각각 교단 재판과 법원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회 내 파열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개신교인의 고민거리 1위는 무엇일까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나온 고민거리는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에게 요즘 고민거리를 물었습니다. 오르는 물가와 오르지 않는 월급, 치솟은 전월세 가격과 금리.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은 역시 재정 부담이었습니다. 금리도 되게 변동폭이 많아요. 원래는 제가 뭐 한 30몇만 원, 40몇만 원 내고 있다가 이번에 한 70몇만 원 막 이렇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막 튀어오르고 하니까 돈 나갈 구멍도 많고 자연스럽게 부업도 하게 되고. 월급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저축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조금 있어요. 좀 자유적금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개신교인과 돈에 대해 조사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개신교인 2,000명과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민거리 1위는 돈이었습니다. 약 10년 전에 비하면 건강이나 자녀 문제는 줄고 경제적 어려움만 급격히 늘었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고민거리 2순위 안에 들었는데 특히 30, 40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결혼부터 육아, 자녀 교육 등 지출이 큰 세대 사이에서 재정 걱정이 크다 보니 최근에는 교회가 나서서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도 많아졌습니다. 신혼부부들 또는 이제 결혼 10년 차 부부들 대상으로 재무에 관한 것들 강의를 하고. 조사 문항 중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6년 전보다 가정과 신앙은 줄었고 돈과 건강은 늘었습니다. 이처럼 개신교인들도 돈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재무교육을 받지 못해 잘못된 경제관념이 생기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분들이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도 하고 집사님이나 권사님 통해서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투자되고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사례도 좀 많고, 신앙인들도 자신이 처한 재정 상황의 문제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는 가운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 재정 이야기를 무작정 멀리하고 신앙만을 강조하기보단 전문가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움직임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청소년 숲 리더 전국대회가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 600여 명은 다 함께 자연을 보호하고 지구를 되살리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청소년 숲 리더 한국 그린 레인저 전국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전국 17개 초중 고교생으로 구성된 600여 명의 청소년 대원들은 선서문을 낭독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 보존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 우리는 푸른 숲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데 앞장선다. 산림청과 한국숲사랑 청소년단이 공동 주최한 올해 행사는 숲으로 실현하는 1.5도시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1.5도시는 2015년 UN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서 지구 상승 온도로 설정한 목표로 인류 생존을 위한 기후 위기의 한계선입니다. 당시 총회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지금의 현실로 보면 목표치 달성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1.5도씨는 우리가 지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야만 하는 한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글로벌 커뮤니티 관점에서 우리 행성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목표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30여 년 전인 1989년부터 청소년 녹색 교육 운동은 시작됐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해온 한국숲사랑 청소년단 이사장인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된 지구의 녹지는 이제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재앙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도시화됐습니다. 사막의 87%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재앙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날 개회식에 앞서 특별한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30주년을 기념하며 전국 청소년 영어 발표 대회가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등 열띤 참여 끝에 7명의 청소년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기후위기 특강과 오감숲 체험, 그린 페스티벌과 산불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활동들로 채워졌습니다. 한편 한국숲사랑 청소년단 그린 레인저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과 숲에 대한 이해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교육하는 청소년 녹색 교육운동 기관입니다. 지난 37년간 활동 결과 80만 명의 청소년 그린 레인저를 배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류승동 총회장이 24일 취임 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내 공약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힌 류 총회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음 세대 육성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교단과 교계 내일의 모습을 오늘의 지도자들이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저는 절박하게 가지고 있고 저는 우리 교단의 내일을 위해서 일하는 총회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 포부였습니다. 이를 위해 류 총회장은 교회 문턱을 낮추기 위한 어린이 e스포츠 대회, 3040 교회 개척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노년층을 위한 사역 프로그램 방안을 제작해 각 지교회에 전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류 총회장은 작은 교회 목회자 건강검진 방안도 실시해 열악한 상황에서 섬기고 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양시 내 2단 신천지 시설 반대를 위해 고양 시민들이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고양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 600여 명은 23일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문화광장에서 제2차 2단 및 사이비 시설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천지는 6년 전 매입한 일산동구 풍동 건물을 종교 용지로 용도 변경하려다 고양시의 직권 취소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음 달 20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범위 측은 지난 6월 4일 1차 반대 집회에 이어 이번에도 성명을 통해 신천지가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을 고양 시민을 향한 주요 소송으로 인식하고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시민들은 백성역까지 약 2.5km를 행진하며 이단 신천지의 지역사회 침투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초청교회의 삼계탕으로 전하는 이웃사랑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7일 전주 초청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삼계탕 대회에는 지역 주민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지역 주민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초청교회를 떠올릴 만큼 이웃들에게 인기라며 항상 교회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을 받고 있다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이 정말 행복한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삼계탕의 소금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목사는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이웃 섬김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북 초청교회는 교계와 지역사회에 장학금 전달, 국내외 선교 바자회 지원, 노회 원로 목사 섬김 등 다양한 나눔과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과의 갈등으로 강제 집행 위기에 놓인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 2구역 교회들에 대해 지역교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총연합회는 21일 상대원 침례교회에서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교회 대책위원회 발족식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대책위는 성남시 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재개발 구역 내 교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상대원 2구역 안에 있는 성안교회와 성광교회, 상대원 침례교회 등 3교회는 재개발 보상 등을 놓고 조합과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교회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성남시와 조합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가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4일 제차 남쪽을 향해 오물풍선을 날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종이 등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띄웠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5월 28일 처음 살포한 이후 올해 10번째이며 지난 21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128mm의 비가 내린 24일 강원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나무전도 7건, 도로침수 1건 등 총 29건의 비 피해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원주시에서는 맨홀 뚜껑이 열렸다, 집이 침수될 것 같다 등의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영월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해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았고 횡성과 춘천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강원 횡성의 산사태 경보를, 춘천 홍천에 사태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식료품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름 배추 가격이 지난해 대비 20% 오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정부 가용 물량을 적시에 활용하고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여름 배추는 장마철 호우로 인해 수확 작업이 어려워져 도소매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매 가격은 포기당 5,182원으로 전년과 평년과 비교해 각각 21.1%, 16.5% 상승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비축 물량을 23,000톤 확보했으며 9월 상순까지는 시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 위메프 등의 결제 취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막히고 은행들의 선정산 대출 지급도 중단됐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와 거래하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가 이들 이커머스와 거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티몬, 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하고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도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환불받으려면 티몬에 직접 문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은행들은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 위메프 등에 대해 선정산 대출 지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고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양자 가상 대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현지 시간 23일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약 1,00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4%를 기록하며 42%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은 단기적으로 여론조사가 변화하고 해리스가 당 지지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할 수 있으나 그녀가 누구인지는 바뀌지 않는다면서 허니문은 끝나고 유권자들은 다시 바이든의 부조종사로 해리스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2024 파리 올림픽이 끝나는 8월 중순까지는 새 총리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프랑스의 방송과 인터뷰에서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최상의 조건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안정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국정을 잘 운영할 것이라며 8월 중순까지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힙합풍의 모자가 달린 긴 티셔츠를 입고 큰 금색 목걸이를 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 21일 자신의 SNS 계정에서 올린 가상의 패션쇼 영상입니다. 머스크가 올린 해당 영상은 23일까지 40여 시간 동안 조회수 1억 4,5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영상에서 AI 패션쇼를 위한 최고의 시기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AI가 생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패션쇼 런웨이를 걸어 나오는 모습으로 꾸며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산악 지역에서 산사태로 최소 229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고파의 산악마을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매몰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오후 현재 사망자는 남성 148명, 여성 81명 등 229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관리자는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와 임신부도 포함돼 있으며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내일은 올해의 두 번째 복날인 중복입니다. 중복 더위도 함께 찾아오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웃도는 등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까지 강하고 기습적인 소나기가 예보돼 있어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5도, 광주 34도,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된 경제 위기 상황은 개신교인들에게도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의 가장 큰 고민을 묻는 조사에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인데요.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일자리로 먹고 사니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개선 방안과
분별력 있는 경제관념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